2020년 8월 15일 광복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광복되고 10년 만에 태어났으니까 제 나이도 옛날식으로 했으면 이제 노인인데 요즘 제 나이 또래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70, 80에 대해서도 노인으로서 예우를 받기보다는 참 아마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변함없이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 힘들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애들 봐주느라고 힘들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죽어라고 고생한 세대들이기도 한데 그러나 저러나 며칠 전에도 어떤 친구하고 통화에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힘들지만 뭔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었던 세대인데 아들, 딸들의 지금 이제 30대, 40대들 돼가고 그러는데 걔들이 어떻게 살아나갈지 또 손자, 손녀 때 가서 어떻게들 살아갈지 그게 걱정이라고 우리는 그냥 떠나갔겠지만 그런 걱정을 하네요. 좀 그렇습니다. 어제 네가 니까야 아침마다 요즘 낭송을 하는데 어제 꾸따단따 수타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 어떤 바라문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문고따마께서는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대신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는 이러했다라고 말씀하셨다. 얼핏 그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 같지만 저도 요즘은 하긴 이런 쪽으로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글을 쓸 적에도 그렇고 왜 이런 일을 안 하느냐고 바로 비판을 들이대는 것보다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좋았다. 참고해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부드럽게 바뀌어가고 있었는데 이건 늘 제가 나이는 10살 아래에도 실제적으로 더 어른스러운 청산거사가 누구한테고 왜 그렇게 안 했느냐고 따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돌려서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주죠. 그래도 힘든 일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애들한테도 많이 배웁니다. 어제는 서울대 사학과에 아마 일본사 전공 교수 같죠? 박훈이라는 교수가 쓴 동아일보에 일본 경시하는 맨 마지막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칼럼이 있어서 전반적인 내용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1910년 조선이 망한 것은 반일 감정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일본을 증오하고 규탄하는 사람들은 전국에 넘쳐 흘렀고 일본을 깔보고 멸시하는 사람들도 사방에 뻑뻑 빽빽했다. 모자랐던 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 40여 년간 일본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게 우리의 운명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파악한 사람이었다. 다시 광복절이 다가온다. 광복 후 이렇게 한일 간 국력차가 좁혀진 적은 없었다. 그러나 섣불리 우쭐거리는 것은 독약이다. 장차 우리가 일본을 정말 앞서는 날이 와도 우리는 일본을 경시하는 맨 마지막 나라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핀란드가 인구 규모나 국토나 여러 가지 군사력 이런 거에서 진짜 상대하기도 어려운 100배가 넘을 소련과 전쟁을 2차례나 크게 치러서 전투에서 승리하지만 결코 소련을 경시하는 법이 없었죠. 계속 어떤 때는 자존심을 꺾고 무슨 중요한 외교 결정을 할 적에는 사전에 통보를 하고 대통령이나 총리가 날라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소련 고위층에게 설명을 해주고 이러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모멸감이를 느낄 텐데 그렇게 했죠. 죽창 들자고 하진 않습니다. 어젠 중앙일보에 안혜리의 시선, 박주신, 조민 뭐 그들이 잘 사는 이 해도 박주신 얘기는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른 얘기는 빼고요. 어제까지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지낸 지가 나흘째입니다. 적응 잘하고 있습니다. 뭐 배고파서 못 견디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기에 그랬습니다. 이 말은 곧 그동안 매일 한 끼 분량을 지나치게 먹었다는 뜻일 수 있다. 어쨌든 그놈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길고 긴 장마 때문에 운동량이 부족했는데 하루 두 끼 식사 덕분에 좀 나아질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 제대로 읽는 당신들의 천국 소록도 얘기죠. 끌려 들어갑니다. 소설 좋아요. 오늘도 새벽부터 또 퍼붓습니다. 올해는 최장 기록을 여러 가지 세우는 해인 것 같습니다. 최고 기록을. 강수량 기준도 그렇고 장마 기간도 그렇고 햇볕이 나는 것 같다 다시 또 쏟아지고, 이제 참 지겹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편지 124번째입니다.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불무천시, 즉 불생. 무 뭡니까? 임무활적에도 들어보요. 애쓰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천시에 맞추어 하늘에 주어진 그 시간대, 기회에 농사에, 여기서 농사라고 했습니다. 농사에 힘쓰지 않으면, 근데 꼭 농사뿐이겠습니까? 재화가 생겨나지 않는다. 재물이 생기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농번 시대니까 관자의 목민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농사에 때 맞춰서 씨 뿌릴 때 씨 뿌리고, 풀 뽑을 때 풀 뽑아주고, 거름 주고 거름 때 거름 주고, 타작할 때 타작하다. 하지 않으면 재물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더욱 그렇죠. 특히 산업 생산하는 데서 갈수록 더욱 기술의 발전이 빠르니까 거기에 번번이 뒤따라가든가 뒤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다가 재물이 안 생기는 건 둘째치고 그냥 망하기 쉽죠. 저는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하늘이 모든 사람에게 비슷한 기회를 주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내게도 정주영 씨한테 주는 것과 같은 기회가 왔었을 텐데 아마 나는 모르고 지나갔을 것이다. 정주영 씨는 온 기회를 잡았던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차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 같은 사람은 아예 그런 기회가 왔다가 갔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을 것이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 9월 17일 그랬네요. 공부에 힘써야 할 때 엉뚱한 짓을 하고, 국정을 바로 세워야 할 때 조고와 같은 무리들에 둘러싸여 엄한 짓이나 하고 있으면 그 학생의 미래에 희망이 있을 리 없고 그 나라 사람들이 행복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예, 아마 요즘 보니까 그러대요. 불과 4달 전에 여당이 진짜 압승을 했는데 3분의 2에 가까운 국회의원을 확보해서 압승을 했는데 거기에 취해서 그
그 제때에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와서는 오히려 지지도가 참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 야당보다도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것도 곧 불무천시해서 그런 겁니다. 즉 제 불행입니다. 여기서 제안은 정부 여당에게는 뭐예요? 국민의 지지가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당분간 모기 때문에도 밖에 나가서 영상 편지를 못 찍는, 나가서 찍지 않고 안에서 찍어야 되겠다는데 또 비가 이렇게 쏟아지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마칩니다. 기운 차리고 뭐 좀 요거 해야 되는데 우선 날이 좀 좋아져야 하죠.